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지금까지 힘의 중심, 머리형, 가슴형, 장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럼 오늘은 힘의 중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주제를 힘의 중심을 적용해서 우리 자녀 대학 잘 보내기로 잡아봤습니다.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제 말을 잘 듣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야, 너는 그러면 자식들 얼마나 대학 잘 보내봤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죠.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자녀 한 명 키우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들까 아시겠어요? 4억이라고 조사됐습니다. 태어나서 결혼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큰 목돈이 들어간답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다들 야, 우리 집안을 일으킬 천재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기뻐하시잖아요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분유도 아이슈타인 우유 먹였다가 그 다음에 서울우유, 연세우유, 건국우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우유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우유 먹인다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. 둘 다 소위 서울 상위권 대학, 식계대학, 서용고, 서성한, 중경외시 다 아시죠? 이걸 다니고 있습니다. 첫째는 서울에서 가장 등록금이 싼 대학,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. 이 둘 다 남다른 이유가 뭐냐면요,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공립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. 사교육도 전혀 받지 않고 인서울 했다는 게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여기 애니어그램 힘의 중심을 적용해 보자면요, 저 아이, 큰 아이는 가슴형입니다. 가슴형. 큰 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머리가 영리해서 4살 때 구두단도 다 에어버리고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.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되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학교를 보냈습니다. 공부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교과서랑 시험이 없는 대안학교를 보낸 거죠. 이 학교는 규모도 작고 선생님, 아이들, 학부형까지 한 가족 공동체처럼 아주 평화롭고 분위기 좋은 그러한 학교였습니다.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학교였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입니다.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도심에 있는 아주 큰 대학으로 갔죠. 한 학년이 12반이나 되고 학생 수가 400명이 넘는 큰 학교를 다녔습니다. 과연 이 큰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가슴형인 우리 큰아들은 존재감 없지, 거친 애들 많지 이런 학교 잘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. 인정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인 이 가슴형들은 이러한 분위기의 큰 학교들은 버티기가 힘들죠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학교를 다녀보더니 집에 와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,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고 학교를 자퇴하겠답니다. 자,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반면에 저희 둘째는 전형적인 머리형입니다. 어려서부터 그냥 형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둘째는 그냥 형 따라 그대로만 진학도 하고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까지 늘 같은 학교 같이 다녔던 거죠.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타입이었습니다. 또 둘째는 음악성도 좋고 배드민턴도 시대표 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서 예체전계로 나가면 잘 되겠다 하는 기대도 해보기도 했죠. 그런데 이 머리형인 둘째는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월등한
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됐죠.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, 아니면 또 그 사교육하는 컨설턴트들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, 그냥 당신은 직장 그만두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학부형들 대상으로 그냥 자녀들 대학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그 강의만 해도 떼돈 벌겠다고 이렇게 막 저한테 제의를 하고, 그렇게 제가 많은 제의를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이제 힘의 중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가슴행인 저희 큰아들 경우처럼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까요? 부모님들의 반응은 유형별로 다 다를 겁니다. 머리형의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고민하다가, 또 얘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만 하다가 정작 얘가 필요할 때, 도움을 줘야 될 때 때를 놓치고 늦게나마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가슴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? 가슴형 부모들은 학교를 찾아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아이들 만나가지고, 야,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아이들한테, 야, 우리 아이와 좀 잘 지내달라,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. 장형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? 장형 부모는, 야,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해보라고, 다 니를 위해서 대학 가라기 위해서 공부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? 하면서 아이를 윽박지르기가 쉬울 겁니다.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자녀들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.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향과 기질, 즉 힘의 중심이 어딘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아이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모 자녀 간 관계의 불편함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대학을 진학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힘의 중심별로 자녀들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서로 신뢰가 형성되고 이게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.